자, 오늘은 그 흙의 생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흙의 생성 중에서 풍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흙의 생성을 보겠습니다. 흙은 암석이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작은 입자로 변해가는 것을 풍화라고 합니다. 이 풍화의 정도에 따라서 아주 극경암에서 경암으로 바뀌고, 그 경암이 또 연암으로 바뀌고, 연암이 풍화암으로 바뀌고, 또 풍화암이 풍화토로 바뀌는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풍화라고 하고 영어로 웨더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큰 암석이 어떤 기후라든지 뭐 건습, 그 다음에 온도 변화 또는 우수 또는 물리적인 어떤 그 현상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점점 잔잔해지는데, 이렇게 풍화가 일어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풍화는 암석이 이렇게 분쇄되어가는 과정에 따라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분쇄가 되는 거죠. 이 물질의 원래 성분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리적인 성질은 바뀌지 않고, 화학적인 성질은 바뀌지 않고 물리적으로 입도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현상, 이걸 물리적 풍화라고 합니다. 주로 온도 변화에 의해서 팽창 수축의 반복, 그 다음에 물, 바람, 빙하의 작용으로 인해서 침식, 마모, 동결 압력 이런 부분에 의해서 풍화가 일어나게 되고 점점 분쇄가 되어서 입자가 작아지게 되죠. 화학적 풍화는 화학 반응으로 분해가 돼서 완전히 화학적 성분이 바뀌는 겁니다. 주로 이러한 경우는 물과 이산화탄소와 만나서 탄산화가 돼서 암석이 석회암 같은 이런 방식으로 용해가 됐다가 다시 굳어지는 이러한 화학적으로 바뀌어서 분해가 일어나는 현상을 화학적 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인에 따른 흙의 종류입니다. 성인이라 하는 것은 이룰 성자에다가 원인 인자입니다. 만들어진 원인에 따른 흙의 종류를 보면은 잔적토와 퇴적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잔적토는 이제 남아있을 잔이죠. 그래서 이게 그 자리에서 그대로 풍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동하지 않고, 그래서 이걸 정적토라고도 합니다. 퇴적토는 말 그대로 운반되어서 쌓인 그러한 흙을 퇴적토라고 합니다. 따라서 운반되었다고 해서 운적토라고도 하죠. 이러한 먼저 이제 잔적토를 먼저 보면은, 이 잔적토는 풍화토와 풍화암으로 나뉘어집니다. 풍화토는 화강토, 화강암이 풍화되어서 생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마산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주로 일본에서 가져온 표현이니까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화암은 현재 풍화토로 진행 중인 그러한 암을 말하며 미세한 균일이 발달이 되어서 암으로 분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땅속에 있으면 제법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암처럼 행동한다 해서 풍화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퇴적토는 먼저 충적토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흙이 비나 아주 홍수 같은 것이 나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퇴적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충격토가 되는데, 주로 강물,
그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이제 흐르게 되니까 주로 상류에는 자갈이라든지 이런 무거운 돌들이 많고 또 점점 하류로 내려갈수록 모래, 실트. 그래서 하류로 가서 저 바닥까지 나가면은 먼 바닥까지 나가면은 전부 점토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입자의 크기라든지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자가 물에 가벼우면은 쓸려서 멀리까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자, 풍적토가 있습니다. 풍적토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와서 쌓이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이게 영향이 적지만은 주로 사막이라든지 저쪽에 그 몽고, 티벳 이쪽에 가면은 바람에 의해서 쌓이는 흙의 양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에 의해서 많은 양의 퇴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법 많은 양이 황사에서 날아와 가지고 한반도에 퇴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붕적토는 중력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서 쌓이는 흙을 붕적토라고 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충적토와 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붕적토는 주로 절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절벽 위에 있던 돌이라든지 암석이 많이 깨져 가지고 아래로 쌓이게 되면 밑에는 돌밭이 형성이 되죠. 뭐 그러한 것이 이제 붕적토가 되겠습니다. 빙적토가 있죠. 빙적토는 빙하가 떠내려와 가지고 쌓인 흙이 빙적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알래스카나 이런 데서는 이러한 빙적토가 많이 또 분포를 합니다. 해성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수에 의해서 또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흙이 퇴적된 그런 흙을 해성토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호성토가 있습니다. 호자는 호수호자입니다. 그래서 호수에 쌓인 흙을 호성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물에 의해서 쌓인 흙 충적토, 해수에 쌓인 흙 해성토, 호수에 쌓인 흙 호성토, 뭐 이렇게 이제 굳이 나눠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흙의 기본적 성질 중에서 토립자의 크기와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토립자의 크기는 입자의 직경으로 표시를 합니다. 토립자라는 의미는 그 흙의 분류에 있어서 흙의 명칭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토립자는 흙이 따로따로 입자로 나누어진 그러한 그 입상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또 흙의 역학적 특성에서 입상 상태에 있는 입자 하나하나가 각각 마찰력을 지니고 있고 또한 점착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뜻을 의미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립자, 또 입상, 입경 이러한 말은 흙의 역학적 특성을 또 부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거동을 결정할 때 변이라든지 치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재료와는 다른 그 형태를 띠게 되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강재라든지 이러한 재료들은 전부 다 연속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자, 원자 결합해 가지고 있는 연속체 역학에 대한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모든 구조역학이라든지 또는 강구조 역학, 또 수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속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토질 역학만은 토립자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입상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며, 따라서 이것을 그 입상체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토립자의 크기는 아주 다양해서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체분석을 합니다. 체분석 시 통과 여부에 따라서 체눈의 크기로 구별해서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흙의 분류는 각 나라마다 분류 기준이 다른데요. 이 분류 기준을 제정한 기관에 따라서 MIT라든지 아소토 등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우리나라는 KS 규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KS 규정은 한국산업규정규격이라고도 하면서 KSF2302 이렇게 얘기하면은 KS의 의미는 Korean Industrial Standards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F는 토목 건축 분야가 됩니다. 그 다음에 23은 토질 시험에 대한 의미가 되고요. 02번은 흙의 입도 시험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흙의 입도 시험에서 분류를 하면은 가장 큰 전석, 옥석을 암석 덩어리라고 분류를 하며, 이거는 흙이 아니고 암석 덩어리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자갈, 모래 이 두 개를 거친 입자로서 조립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coarse grained soils. 전체적으로 보면 둥글고 또 모가 좀 있어서 그 모가 날수록 마찰력이 좋다. 그리고 실트와 점토는 가는 입자다. 그래서 침상, 판상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입자는 세립토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fine grained soils라고 표시를 하고, 입자가 가늘며 입자가 작고 부드러워서 마찰력이 적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각각을 75mm 이상 되는 것을 전석, 옥석으로 분류를 합니다. 75mm 이하로부터 해가지고 2mm까지를 자갈로 분류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KS 규정과 일반 통일 분류법이 달라집니다. KS 규정은 이렇게 2mm를 기준으로 합니다. 2mm는 남바 10번체죠. 이거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남바 10번체 2mm를 기준으로 해서 2mm 이하는 모래고 2mm 이상은 자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통일분류법에서는 남바 4번체로 분류를 하죠. 4.75mm로 분류를 하니까 통일분류법과 한국산업규격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하는 선이 200번체입니다. 0.075mm죠. 이 200번체는 0.075mm로 이것도 암기해야 될 그러한 치수지요. 그리고 실트와 점토를 나누는 선이 채가 0.005mm가 됩니다. 자, 0.005는 체분석으로 분류가 안 되죠. 그래서 비중계 분석법으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토질역학에서 배워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비중계 분석법 머릿속에 생각해 놓고 나중에 찾아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4.75에서 2mm로 바뀐 것은 2002년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흙의 유관적인 분류입니다. 모래, 실트 질모래, 사질 실트, 실트, 점토, 토립자의 그 유관적 판별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손으로 찧었다 놓았을 때 건조 상태가 되면 모래가 덩어리지지 않고 흐트러진다. 습유 상태는 덩어리지거나 가볍게 건드리면 흩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손가락 모양으로 손가락을 끄 모양으로 꼬을 때 꼬아지지 않는다. 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이거는 우리가 건설
재료학 수업 시간에 이에 대해서 비슷한 것을 우리가 수업을 한 기억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점토를 먼저 또 보면은 점성으로 부서지지 않으며 찰흙 상태로 된다 하는 상태가 수변 상태가 되고, 끝 모양으로 꼴 때 길고 얇게 꼬아지는 이러한 형태가 점토의 형태가 됩니다. 자, 입경에 따른 토립자를 분류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일분류법은 모래와 자갈의 구분을 이렇게 4.75 남바 4번체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아소토, MIT, 한국산업규정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2mm로 여기다가 이제 KS까지 넣어야 되겠죠. KS 규정까지 넣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2mm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TM에서는 4.75로 분류하고 있고 USDA에서는 2mm 분류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모래와 세립토, 실트를 분류하는 것은 이렇게 0.075로 분류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한국산업규격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아소토, MIT는 0.00으로 분류하고 있죠. ASTM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실트와 점토를 구분하는 것은 0.0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각각의 분류법에 따라서 다 다르다. 토립자의 입경에 따른 분류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다. 각각의 나라라든지 제도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통일분류법은 우리가 같이 또 사용하고 있는 또 중요한 분류법 중에 하나죠. 아소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 KS 규정과 통일분류법, 아소토 이거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보면은 전석과 옥석이 있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2mm 체가 넘버 10번 체가 우리 KS 규정이었다. 또 0.005mm가 실트와 점토를 구분하는 우리 KS 규정이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고, 그러나 통일분류법에서는 4.75, 0.002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전석, 옥석, 자갈모래 요거를 여기서 자갈과 모래를 조립토라고 하고 실트와 점토를 세립토라고 한다. 또한 세립토 형상은 이렇게 침상도 있고 판상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